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 토니 블링컨 또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인데요. 이 사태 발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한 지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스라엘 재무장관 소물치 재무장관이 이 테러를 방지에 대한 차원에서 이제 정착촌 3천여 채를 이제 서한 지구에 새로 건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정착촌 건설에 대한 3,000채에 대한 3,005에 대한 건설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는 이제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과 상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국무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폼페오 독트린을 이제 뒤집어 엎은 거라는 것이죠. 그 폼페오 독트린은 오히려 국제법과 일치한다. 정착촌 건설은.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미국 정가의 핫 이슈로 서로 논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서한 지구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에 위배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1967년 11월 22일 날 6.1 전쟁 직후에 1967년도에 이제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 57년 전에 지금부터 57년 전이에요. 이 6.1 전쟁이 일어난 게 57년 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발언하는 건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터 행정부 당시에 이제 한셀 보고서라고 있어요. 법률 고문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정착촌을 또 불법은 아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쟁종 사항인 건 맞아요. 그러면 67년 6.1 전쟁 종전 처리 방안으로 이제 말씀하신 242호 결의안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최근 충돌에서 점령한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은 주권, 영토,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어떠한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42호 1조 1항인 점령한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로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불법이냐면 1967년 이전의 국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를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67년 이전의 경계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의 경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물리치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착촌 건설 3,005는 이제 이른바 올드시티죠. 67년 경계선 바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주요 매체도 이걸 따라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100% 틀린 주장입니다. 이제 사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데다가 유엔 결의안 242호 이거를 직접 설계했던 미국의 그 정무차관이죠. 그 사람도 이 서한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대전제가 그러면 왜 블링컨은 이거를 불법이라 모르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 등의 인사들은 공화당은 이걸 국제법에 합치하냐가 보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제가 이스라엘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요르단을 향한 침공 전쟁 혹은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블링컨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42조 1조 1항이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군사를 빼라고 했으니까. 침략 전쟁이면 과거 이제 67년 이전의 분계선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6.1 전쟁의 성격이 중요한 건데 6.1 전쟁이 그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니까 이건 침략 전쟁이냐? 침략 전쟁이면은 이제 이거 블링컨 말대로 해야 돼요. 67년 이전의 그 경계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방어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6.1 전쟁이. 그럼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거 아니야? 예방 전쟁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주요 외신들은 이거를 다 이제 이스라엘 선제 공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방어적 전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 물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먼저 군사 공격을 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호계를 해상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게 그 해상 봉쇄가 티란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에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뭐에 해당되냐? 침략 행위입니다. 아, 이거 그 해상 봉쇄하는 것도 침략으로 그렇죠. 보는군요. 왜냐하면
해상을 봉쇄한다는 거는 물품 다 줄여버리고 완전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쟁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론 선제 공격했지만은 시계열 순서대로 보면 이 6.1 전쟁의 원인은 이집트의 해상 봉쇄 때문에, 즉 전쟁 행위, 침략 행위로 일어난 방어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헌장도 그렇고 국제법에서는 방어적 전쟁, 자기 디펜스 워라고 그러죠. 어그레시브 워가 아니라 공격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 전쟁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합법적 유일한 그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방어적 전쟁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42호의 해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 블링컨 해석이 맞아요. 이전 경계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어적 전쟁이므로 6.1 전쟁으로 획득한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서한지구, 그 다음에 시리아의 그 골란고원 일부는 전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거기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주냐? 242호 2조 1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사국들은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어적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의안 242호가. 그리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242호 1조 1항, 그러니까 군대를 철수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영토 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방어적 전쟁이 되면 영토 조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군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린존을 설정해놓고 군대를 뺐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242호를 집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전쟁 당사자들, 이웃 국가들은 영토를 어떻게 구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242호 3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맥적 내용. 영내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국가의 위협이나 무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공인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끼리 평화협상을 통해서 영토를 구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6.1 전쟁 이겨놓고 나서도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지 않습니까? 이집트한테. 그리고 이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자 지구도 양보하고 서한 지구 일부를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6.1 전쟁으로 수복한 모든 영토의 94% 다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24조, 말씀드린 242호 결의안을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이제 유진 로스트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이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었던 사람이죠. 예, 정무차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력이 간단히 이렇습니다. 그 국무부의 정무차관은 국무부 넘버 4예요. 서열 4위예요. 무슨 얘기냐? 예일대 법대 학장 출신이고 냉전 시절 소련과 미사일 군축 협상을 주도한 법률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42호 결의안을 이제 설계하고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고 이 협상을 주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한지구 및 예루살렘 및 가자지구는 유대인이 정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유엔 242 결의안은 한 번도 유대인 정착 권리를 폐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건설하라도 된다는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6.1 전쟁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집트가 티란 해협을 봉쇄하는 걸로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먼저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향해서 공격을 했더니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 북쪽에서 시리아하고 레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옆에서 요르단도 서한지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그 점령하고 있었던 골란고원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한지구도 이스라엘로 이제 관리하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야, 어쨌든 이렇게 그 서한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서 그 미국의 입장이 각 정권마다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 놔라. 근데 이제 또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이제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또 이제 6.1 전쟁 이전 얘기하고 그 정착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미국 정권마다 이렇게 바뀌는 이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마치 이제 중동 뉴스는 이제 엊그제 처음 이게 보면은 마치 이게 사실인처럼 보여요. 왜 주요 외신의 논조는 미 국무부의 전통적 입장은 67년 이전의 라인을 준수하다. 하나가 원칙이었고, 그래서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다라는 논지였는데,
뭐 별중난 트럼프가 와서 이걸 뒤집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논조를 좀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레이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이건 전착종 건설 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카터의 한셀 보고서 역시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한셀이라는 사람들이 어떠냐? 국무부에 있는 많은 변호사 중에 법률 고문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안을 제시했다가 카터 정부조차도 이거를 하루 만에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서한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과 합치한다가 공식 입장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도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67년 이종북경으로 가라. 고로 정착촌 건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비정상에 정상화시킨 게 트럼프 폼페이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면은,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건국전지도 있지만 항상 이 사탄의 거짓의 아비들은 역사 갖고 장난을 쳐요. 왜냐면 내 뿌리를 그냥 없애버리면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요런 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거짓, 어떻게 보면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촌 건설은 합법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말에만 우리가 이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좀 그렇게 해봐야 하려면 이제 그 유엔결의안 242조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유엔결의안 242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또 신경 써야 되네요. 그걸 아직 탑에 우시네요. 왜냐면 저희 사탄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하.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왜냐면 계속 우리나라도 역사도 지금 반 이상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국가라, 이거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엄청난 거짓말이 있어요. 또 흥분하게 되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예. 이게 또 이게 성인 인증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자, 토니 블링컨 그 미 국무장관의 이 유대인 정착촌 불법이다 이런 말을 두고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 블링컨 국무부 쪽에서는 정착민에 대한 2차 추가 제재,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러니까 아직 한 건 아닌데 이제 군부를 떼우는 거죠. 이제 매체로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제재할 때는 그 우리의 그 단골 손님 벤그리브도 이제 포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 그 테러범이랑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각을. 이렇게 하는 거고, 국제사회 유럽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착민 대인 제재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영국도 그랬고, 뭐 국제사회 계속 이제 뭐 서한 지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한심한 일인 게 뭐냐면, 벤그리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무리 뭐 정파를 떠나서 약간 좀 관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벤그리브의 위상을 또 높여준 거예요. 미국에서 직접 타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벤그리브는 나는 이제 내 상대는 바이든이야라고 하니까 자기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참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